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병은 자꾸 만들어지고 대책은 없고 결국 진단의학은 발전하는데 치료의학은 실종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오늘 또 암 환자가 2분이고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 면역 결핍증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해서 조직을 또 기능을 없애버리잖아, 그죠? 내 몸이 미쳤지 자기 몸이 어떻게 자기 몸을 공격합니까? 아토피처럼 아토피란 단어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할까? 쇼그렌 증후군이나 류마티스나 전부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B형도 그렇지만은 거의 대책이 없어요. 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도 거의 환자가 한 10,000명 되니까 이걸 개인별로 안 되니까 매주 강의를 하는 게고, 토요일 날은 이제 공부식으로 또 설교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건강 강의의 핵심은 양자역학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는 물질 가지고만 논했는데 이제는 물질이 아니고 파동과 물질을 같이 본다. 그렇죠? 햇빛이 오면 삼각 프리즘을 빛이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잖아요. 우리는 색을 보는데 사실 인간의 눈은 색을 보지를 못해요. 파장을 구별해요.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파장을 보는 거지 색을 못 봐요. 까만 것도 파장이에요. 근데 이제 빛이 파장이 올 때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옵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대전 입자라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걸 태양열 전지판에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를 뽑아 쓰는 거죠. 북극에 가면 오로라 있죠. 그게 이제 전부 전기를 띤 대전 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이걸 이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은 우리 천하장사 씨름 하는 거 봤죠? 씨름 하면은 삿발을 잡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서 이제 1등 하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삿발을 경매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주로 아들 못 낳는지 아니면 이제 첩으로 이제 아들 못 낳는 집에 이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술집의 아가씨들이 황소 한 마리 값을 주고 그 삿발을 사다가 고제를 해 입으면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게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 같은데 양자역학으로 하면은 그 사람의 몸에 에너지 파동이 그게 전사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부카라는 소련의 자연주의 마을에서는 이제 날이 춥고 냉해가 많으니까 씨앗을 심을 때 입에 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심으면 돼요. 그러면 이 내 몸의 에너지가 침을 통해서 씨앗에 전사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발화가 잘 되고 생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아주 척박한 땅에 냉해도 많고 요즘같이 온실하우스가 없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이나 이런 뼈다귀를 갈아가지고 또 인분을 그 짐승의 똥, 그 다음에 누의 똥, 그 다음에 부자 알죠? 먹으면 사약, 그런 것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눈 녹은 물 있죠. 그 납설수라고 합니다. 납설수.
그러니까 동지에서 3일 지나는 게 나빌인데 이 동지쯤에 내리는 그 눈 녹은 물, 우리 어릴 때도 열라고 하면은 눈 녹은 물 이야기였거든. 눈 녹은 물에다가 이걸 몇 번 담갔다 말렸다 해가지고 심으면은 이 소출도 아주 많아지고요. 냉해도 없고 가뭄도 안 견디고 병충해도 없대요. 근데 사실 그 씨앗이 자랄 때 그것들이 얼마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안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 물질의 파동이 곡식에 전사돼서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소금을 그 물에 던졌더니만 그 물이 좋아져 가지고 계속 열매가 잘 맺고 물이 좋아져요. 또 한 번은 물이 안 좋을 때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만 그 물이 지금까지 좋은 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토불이 안 합니까? 그죠? 신토불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가 될 때 보면은 성경을 왜 인용하는가 하면 가장 오래된 지구의 역사서입니다. 정확한 역사서예요. 땅이 만들어질 때 물에서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양수라는 물에서 태어나요. 양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탯줄을 통해 가지고 엄마 피와 아이 피는 서로 순환하지 않아요. 혈액형이 달라요. 영양분과 노폐물만 교환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고 생긴 노폐물을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 내보내줄 때 그 독성 물질에 엄마가 취해서 머리 아프고 구토하면은 임신 구토고, 그게 독성이 심해서 신장에 무리가 가서 막 혈압이 오르고 붓고 하면 임신 중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오줌을 싸겠죠. 그게 양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10달 내내 이게 물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지구도 물 속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물에 대해서 가장 세부적으로 이제 논하는 것이 동의보감 그 물에 대한 그 부서에 보면 물을 3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화수 아닙니까? 이 새벽에 처음 뜨는 물. 이것은 다른 어떤 물보다도 이 하늘에 이 전기를 머금고 있어 가지고 뭐 어떤 하혈을 한다든지 또 눈이 안 좋다든지 또 보약을 만들 때 끓여 먹을 때는 꼭 정화수에 있죠. 그 허준의 그 영화 드라마 보면 꼭 새벽에 물 떠다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비가 오나 물이 이렇게 보면은 그 물이 그 물 같은데요. 물이 사람처럼 성깔이 다 있어요. 음력으로 정월이면 양력으로 2월달이죠, 그죠? 그 2월달에 처음 내리는 이 빗물을 갖다가 추누수라 그래요. 2월달 되면 우리 겨울가에 가면 버들 강아지 이렇게 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복수초 막 이렇게 피어나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계절이잖아요. 이게 정월에 처음 내리는 이 빗물을 가지고 받아서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서로 한 잔씩 마시고 합방을 하면 자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물은 생명력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고요. 가을에는 열매가 익을 때 되면 이슬이 내리잖아, 그죠? 그 이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몸을 살찌게 하고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된장이나 뭐 이렇게 간장 담갔을 때, 간장을 담갔을 때 그 맛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럴 때는 우리 막 우박 내리는 거 본 적 있죠? 우박? 그 우박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 간장에다 넣어놓으면 맛이 돌아온대요. 이게 통일보감에 있어요. 재밌죠? 이게 물이 다 녹으면 물인데 그 형태에 따라서 뭐가 있는 겁니까? 성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매실 많이 담그는데 매화 열매가 누렇게 될 때 이게 내리는 빗물이 있지요. 음력으로 5월이면 이게 6월 달쯤 되는데 이 물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헌대나 옴 같은 걸 좀 씻어주면 없어지고, 이때 내리는 빗물은 이 옷을 빨면요 옷에 찌든 때가 싹 가버린대요. 잿물처럼 가버린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천하수라고 있는데 요즘은 보면 막 그 애들도 그래요. 뭐 말하면 그래 놓고 뭔 말인지 기억도 못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구고, 애들이 막 어떤 데는 막 이성을 잃고 감을 지르고 거의 광남 미쳐버리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지요?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했는가 하면 옛날에 대나무 참대 알죠? 저 키가 큰 참대. 그 옛날에는 그 참대를 잘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 그러면 대나무는 그렇게 마디가 있으니까 그 잘라놓은 부위에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을 마시면은 그 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미친 병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지정신을 잃어버린 애들은 그게 약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홈이 파인데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매우수라 그러는데요. 이게 그런 반천하수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이게 옥유수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옛날에는 다 볏짚으로 지붕을 잇지 않습니까? 그 미친 개인데 물려보면 광견병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타고 내려오는 물을 받아 먹이면 이제 미친 개한테 물린 병에 이게 특효약이고요. 사실은 물이 없이 생명이 존재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리수라는 게 있어요. 이 천리수는 뭐 꼭 천리라는 뜻보다는 먼 길을 뭐 바위도 부딪히고 웅덩이도 꼬이고 흘러온 물은 이 막힌 데를 뚫고 순환을 잘 되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수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을 갖다 바가지에 떠서 계속 부으면 뭐가 많이입니까? 거품을 아주 많이 일게 한 물은 그 물이 막 계속 혼란이 왔겠죠, 그죠? 이 물은 어디에 특효인가 하면 이 분돈증이라고 해서 막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광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안정시키는 데 특효예요. 그게 물이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페트병에 넣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흔들어 마시면 이제 뭐 이것이 효과 있고 없고 나는 물의 어떤 기억력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류수라는 게 있는데 물이 막 흐르다 보면 계곡에서 흐르다 보면 다 바위에 받침 막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흐르잖아요. 역류수. 이런 거는 뭘 나쁜 걸 잘못 먹었을 때 토해야 되는데 토하지 못할 때 뭐 토하는 약을 따라서 먹는다든지 이걸 마시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가는 법이 없고 이 물은 위로만 치받아줘요. 근데 제가 요즘 전부 다 애들도 뭔 말 하면 얘 하는 게 아니고 뭔데 하고 치받아요. 그죠? 아파트에 살면 모다로 끌어올려가지고 다 물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전부 역류에 대해서 치받아 올라오는 큰 물을 먹어 그런지 성깔들이 전부 다 치받고 살아요. 요즘요. 야, 이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태교를 할 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이 양수에 입력된다는 거예요. 제기나. 그래가지고 그 파장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은 제가 좀 머리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는 뭐가 특효일 것 같아요? 밥을 할 때 밥이 끓으면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뚜껑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로 이제 농축된 물을 갖다가 먹고 하면은 이 새까만 머리가 그냥 나버린대요. 이 열을 받아가지고 증기가 위로만 계속 뻗치니까. 근데 이것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있었어요. 동종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미량의 약물을 갖다가 1%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흔들어가지고 또 그 물 1%를 99%의 맹물에 섞어서 계속 흔들어요. 그러면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그 약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그 약물의 성질은 물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도 저기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부터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뭐 이 모든 물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다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하고 3D 프린터기를 딱 결합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이 3D 프린터기는 실제로 물체를 만들어 버리죠. 그죠? 예, 그냥 프린터기가 아니고. 근데 물은 정보를 수신하고요. 입력하고 기억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송신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운동성을 가지고 창조를 해버려요. 대단한 거지. 물은 수신하고 기억하고 입력하고 저장하고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도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을 심었을 때 우리는 그 밀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물이라는 수분을 먹고 자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눈이 왜 여기 있고 뒤에 안 달릴까? 귀가 왜 여기 안 달릴까? 손가락이 여기서 가지치지 않을까?
이 물에는 어떤 에너지장이 들어오는가 하면요, 형태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도롱뇽이 도마뱀을 갖다 꼬리를 잡으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서 새로 꼬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 꼬리 측정하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그걸 차단하면 꼬리가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래서 킬리안 사진기로 우리 몸을 찍으면 붕어 빵틀처럼 에너지 파장이 우리를 딱 감싸고 있어요. 나뭇잎을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파장이 있는데 나뭇잎을 반을 딱 찢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그 자라야 될 원래 형태만큼 에너지 파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파장이 여기 전자파가 있지만 안 잡히듯이 그 에너지 파장이 우리 몸의 형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은 암도 오고 쇼그렌 증후군도 오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물이 없으면, 성경에는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그 말은 물과 파장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이 파장 아닙니까? 생각도 파장이고 감정도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언제 오느냐? 매일 밤마다 와요. 밤마다 와서 완전히 회복시켜 놓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뜨는 물이 가장 정결한 정화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에너지 파장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바닷물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바다 물소리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어요. 성경에. 그 설계도를 성소라는 그림으로 딱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노소로 된 큰 물통이 있는데 레위 지파의 청동 거울로 만든 물통입니다. 거기 물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씻지 않으면은 다 부정한 사람이 돼서 죽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근데 그 물통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높바다라 그랬어요. 높바다. 아이가 태에서 나오듯이 이 물이 하나님의 태에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지구에도 바다가 있고, 그죠? 성소에도 바다가 있다면 우리 몸에도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은 강이고 심장은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모든 병이 다 화병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일 큰 화병이 뭘까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 생겨버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지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러면 그 감정이 내 몸에 흐르는 피의 파동을 깰까요? 정상으로 돌려줄까요?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쇼그렌 증후군, 암 이런 거 진단은 잘하는데 치료가 없잖아요. 뭐를 바꿔야 돼요? 심보가 바꿔야 돼요. 심보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원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음식 좀 바꿔가지고 병 고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이요 90%를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래요. 최고의 명약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인간이 본성적인 욕구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창조 욕구하고 소유욕. 쓸데없이 쓰레기만 계속 만들어요. 지나고 나면 다 쓰레기 아닙니까? 소유욕. 이사 갈 때 한번 보세요. 뭐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 끌어다 모아놓은 게
쓰레기만 한 집안이에요. 그 본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자꾸 뭔가 만들고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마음을 좀 비우라 이러는데, 마음요? 비우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밭이라 그래요. 마음밭. 마음이 뭔지 압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손이 어디로 가요? 아이고 머리야.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배가 아프면 아이고 배야 이래요. 마음이 아플 때는 아이고 마음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플 때는 가슴에 손이 갑니까? 가슴에 손이 가요. 이 구구사전 찾아보면 마음과 가슴은 동의어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혀가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을 느끼듯이 이 심장은요, 영양을 주는 관상혈관, 그 다음에 좌우 심방과 심실에는 혀보다 더 섬세한 감각 센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들도 감각을 가십니다. 우리 상처날 때 흘리는 빨간 피가요, 진동을 해요. 진동. 그래서 이놈들이 혈관을 통해 흐르면서 심장에 와서 지금 내가 행복해, 기분 좋아 이런 것을 심장 내벽을 터치할 때 그 느낌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삐딱한 사람 뭐를 좀 바꾸라 합니까? 심보를 바꾸라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심금이 울린다 그래요. 그 금자가 검은고 금자예요. 이게 심장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돼지는 심장이 안 구고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돼지 염통. 그 사실 그 염통이란 그 염자가 소금 염자가 아니고 생각 염자입니다. 이 피의 생각을 알려주는 북이라는 거죠. 북.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성경대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고 피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요즘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요즘 호르몬이 아주 미량으로 혈액 속에서 우리 몸의 모든 항상성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엄마가 먹어요. 그러면 탯줄을 통해서 이 물질이 아이에게 가요. 아이가 신진대사하고 엄마 몸으로 옮겨주면 엄마가 해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중금속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소변을 넣으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양수가 되면 10달 내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량의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쁜 파장을 아이에게 쏴주면 애들 전자파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애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배설도 되지만은 이미 아이가 소변을 봐서 양수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먹었어. 뭐 그냥 먹고 나면 좋은 아이 낳겠지. 천만에요. 어쩌면 우리가 구식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암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은 불신, 그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은
병의 회복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늘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짜증나면 짜증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 성질을 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그것이 곧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의 70%인 물에다가 그 파장을 전사시켜 버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잠자기 전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잠자는 시간에는 전부 다 화해하고 다 풀고 자야 돼. 그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잠을 자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생명 에너지가 내 몸에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이렇게 사이클 안 맞으면 지지직 소리 나잖아, 그죠? 제대로 소리 안 나고. 하나님께서 수면 중에 우리 몸에 생명 에너지를 줄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의 끓김이 없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돼서 그 사이클의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를 맞춰줄 때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걸 한다고 다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치료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몸의 70% 되는 물에다가 어떤 파장을 전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는데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죽여야 되는데 침샘을 공격해가지고 침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을 공격해서 눈물샘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파장을 생각하면은 그럼 어떤 파장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참 이 파장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 태양이 빛이 삼각 프리즘을 통과할 때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오는 게 파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듯이 선이든 악이든 사람도 태의 열매가 있듯이 태양도 열매를 맺어요. 태양은요, 엄청난 저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발전소고, 핵분열 발전소보다 핵융합 발전소가 7배나 많은 에너지를 내요. 그런데 수소, 헬륨 이렇게 자꾸 이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원소가 변환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모든 금속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런 쇠들이 있죠. 뭐 철, 알루미늄, 텅스텐, 뭐 티타늄 이런 것들이 다 빛의 열매예요. 핵융합 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이라고, 최종 결과예요. 그럼 결국은 금속이라는 것은 만져지는 빛입니다. 우리 어릴 때요, 빈혈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합니까, 선생님? 애들 뭐 학교 가면 픽 쓰러지고 어지럽고 얼굴 노랗고. 요새 애들 빈혈이 없어요. 요즘 사람 빈혈이 없습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 왜 그럴까요? 자동차 얼마나 타요? 자동차 엔진이 다 뭡니까? 전부 철이에요. 철. 그러면 그 쇠가 이렇게 진동할 때 그 파장이 몸에 들어올 때 뭐도 들어올까요? 철분도 들어와 버려요. 파장과 입자가 같이 간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냉장고 속에다가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나 뭐 노숟가락 하나만 넣어놔도 그 냉장고가 진동할 때 나오는 진동 에너지로 나가는 구리 파장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균의 생식기가 다 터져 죽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파장을 내는 것이 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화상 있지요, 화상. 화상은 깊이 살이 타버리면 푹 파여버려요. 그 깊은 데서 살이 정상으로 살아나오게 할 방법이 없는데 모든 화상 연고나 꺼지는 전부 은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정상으로 벌려게 되고, 모든 암 환자는 몸 안에 은이 정상인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대요. 그리고 은은 인체 내의 모든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는 특별한 기능을 가져요. 우리 사모님 시집살이 많이 해봤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 할 때 뭐 말도 못 하잖아요. 대들면 또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럴 때 그 화를 삭히기 위해서 쓰는 게 은비녀예요. 아이들이 막 놀래고 열나고 막 토하고 이러면은 기흉한 먹이에요. 그죠? 그 기흉한이 하얗지요? 그 실제 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들을 인도해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애들이 막 번잡스럽고 성격 이러면 뭐 파장을 어떻게 뭐 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을 이제 목걸이나 99.9% 순은이 되겠죠. 그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걸 딱 채워주면 애들이 일단 안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 파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치료의 원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왜요? 물질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녹 같은 경우는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예, 간이 없는 생명체는 치명적인 살균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주로 녹그릇이나 이런 걸 쓰게 하고.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엄마가 전자파 얘기했잖아요. 얘가 저 스마트폰 좋아해? 하루 몇 시간 해? 2시간 별로 많이 안 하는 겐데. 예. 12시간 해? 그 얘들인데 지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아들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면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부모부터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스마트폰 안 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요? 스마트폰 중계기가 지금 뭐 한두 건 됩니까? 저희가요 몇 해 전부터 호박을 안 심어요. 바로 밭 뒤에 중계기가 있는데 호박 심으면 뭐 합니까? 이 전자파 중계기에서 나오는 파장에 이 벌들이요, 벌집 군집 이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파장에 교란이 와가지고 죽어버려요. 사라져요. 그러면 호박꽃이 피는데 벌이 수정을 못하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똥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는 그다음 알을 마음껏 썰어놔요. 호박을 짜게 하면 전부 구데기밖에 없어요. 그러기에는 뭐 호박 농사를 어지어요. 근데 요번에 그 시장에 가서 단호박 사와도 가르니까 다 벌레고. 벌이 사라지면 지구 종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거든 안 쓰든 전자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한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꽤 오래된 거 아닙니까? 두 끼 먹고 한 지가. 옛날에는 이제 이름 없는 무명용사였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알려지지, 옛날에는 뭐 전혀 이름도 없었지요. 전에는 몸이 잘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전자파다. 근데 전자파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연구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 회사예요.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발표가 아니면 발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재미있는 거는, 그럼 전자파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결국은 물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럼 그 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당 몸의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면 지구를 3바퀴 돌린다면 엄청난 길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이에요. 모든 혈관은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이너스 전자가 뭔가 하면 침입니다. 턱 및 침샘에서 나오는 끈끈한 침인데 이것을 시알산이라 그래요. 이건 전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사람들 고기 먹고 비대하면은 동남아 가가지고 제비집 요리 먹지요. 비싼 거.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서 혈관을 전부 코팅을 해요. 마이너스 전자로. 그럼 자기 부상열차는 레일에서 8 내지 10cm를 뜨잖아요. 레일도 마이너스고 차체도 마이너스니까 반발력으로 뜨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전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이고, 모든 비금속은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 보면은 종이는 비금속이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길이는 안 붙을 거 아닙니까? 여기 글씨를 하는 잉크는 다 플러스예요. 왜요? 금속을 넣어놔야 이게 붙으니까. 제가 그랬죠? 봉숭아 물들일 때 손톱은 마이너스예요. 봉숭아도 마이너스예요. 물이 그냥 들이면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명반 갖다가 찧어가지고 같이 붙이죠. 명반은 알루미늄이에요. 플러스니까 같이 붙여버리니까 물이 잘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철분은 플러스예요. 그죠? 그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분자 4개를 물고 있으니까 적혈구가 쇠가 녹슨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혈관벽에 붙어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적혈구도 혈관벽도 전부 히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로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피가, 적혈구가 아무리 좁은 혈관을 지날지라도 서로 붙지 않고 반발력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파는요, 금속에서 나오는 파장이라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만히 있어도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등인데 서 있으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정상 소리 나요? 지직지직 그래요. 신호등인데 가서 라이트 켜놓으면 그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영 잡음이 심해요. 그런 이제 것이 들어와서 이게 적혈구를 전부 다 이게 붙여버려요. 혈관벽도 붙여버리고. 그럼 피가 돌까요? 못 돌까요? 못 돌아요. 피가 덩어리져서 지나갈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기관이 눈이에요. 아마 눈이 가렵고 뻑뻑하고 눈물 나고 흐리고 잘 안 보인다. 전기장판을 오래 썼든지. 이 전기장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 아니면 이제 휴대폰을 쓴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요즘 일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피가 엉겨 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디지털 치매.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정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기가 많이 생기면, 이제 요즘 좀 건조하잖아, 그죠? 집에 문고리나 자동차 문 열려고 하면 지직 하는 거 있죠? 이게 몇 볼트인지 압니까? 1만 볼트까지 나와요. 기름 셀프 주유할 때 이거 정전기 안 빼면 불나기도 해요. 그래서 셀프 주유할 때 거기에 뭐 있습니까? 접지 패드 반드시 손대서 정전기 빼라는 거예요. 땅에 구리봉 박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게 손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쌓여있는 정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벼락을 쳐서 유전자가 변이돼서 오는 암. 벼락은 언제 맞는지 아세요? 재수 없어서 맞는 게 벼락 아닙니까? 요즘요, 재수 없어서 오는 암이 암 환자의 3분의 1이에요. 그건 곧 전자파로 오는 암이 3분의 1하는 겁니다.
전자파를 빼는 유일의 길은 맨발로 땅을 걸어야 되는데 아스팔트 걸어야 소용없어요. 기름이라서 접지가 안 돼요. 뭐 접지 신발 나오고 맨발 아무 소용없어요. 접지 대보면 아스팔트에 접지가 안 되는데 무슨 접지 신발이 필요하면 맨발이 효과가 있겠어요. 옛날처럼 논에 모를 심는다든지 뭐 밭을 멜 때 맨발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몸 안에 정전기와 전자파를 땅으로 다 빼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다 막혀버렸어요. 아파트에 다 공중에 떠서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해부를 해보면은 60쪽의 세포고 한 개의 세포는 120쪽의 원자예요.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습니다.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전기를 쓰면 전기기기고 직류전기를 쓰면 전자기기예요. 우리는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처럼 스마트폰처럼 직류전기를 쓰는 똑같은 전자기기입니다. 이 전자기기가 그 안에서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모여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면 칩이 타서 망가지기 때문에 전기 이렇게 콘센트 보면 아래 위로 철핀 나와 있어, 그죠? 그게 전부 땅의 구리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층, 30층 어떤 건물이라도 그거 없이는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집에 쓰는 컴퓨터나 내 몸이나 똑같은 전자기기예요. 내 몸보다도 더 못한 전자기기도 접지를 해서 정전기를 빼서 고장 안 나게 한다면 우리 몸도 당연히 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땅을 밟고 사요? 옛날매로 흙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사는 시절이 아닌데 집신 싣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가 옷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센서가. 근데 이 센서가 뭔가 하면 전부 은입니다. 은이 열과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천을 짜가지고 그게 티타늄과 게르마늄을 한 번 더 입혀가지고 그냥 요 안 깔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요 안 깔고 잡니까? 다 깔지, 그지요? 그 요로 만들어서 깔고 누워 자면은 콘센트에 꼽아 놓으면은 몸 안에 정전기가 잘 때 다 빠져버려요. 마이너스는 들어오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원리는 어떤가 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와요. 땅의 구리봉과 연결된 접지선에 연결해 놓으면 내 몸 안에 정전기 플러스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땅의 마이너스는 몸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하루 동안 쌓인 걸 밤에 풀어줄 수 있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정전기를 단순간에 가장 잘 빼는 방법. 물이 정전기를 제일 잘 빼는 전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이 있는 바닷가를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럴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샤워를 조금 길게 하세요. 그럼 하수도를 통해서 땅과 연결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해도 몸이 상당히 좋아져요. 예, 뭐 접지 패드 없으면 일단 그거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밤마다 우리가 이 접지 패드를 통해서 전자파를 해결해야지. 지금 스마트폰 안 쓴다고 답이 없어요. 이제 방석도 있고 베개도 있고 이제 이불도 있고 그런 걸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미쳐버려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있으면 또 대책이 있듯이, 그죠? 지금은 문화가 발달되면은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자파 싫어 이래가지고 저 상간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맨발로 살고 뭐 땀 흘리고 지금 그럴 시대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정전기를 빼고 실제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그죠? 암이 오는 확률이 지금은 다 밝혀져 버렸어요. 다 밝혀져 버렸다고. 근데 그 전자파를 갖다가 바람 원인으로 다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도 다 쓰니까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암이 왔다. 이거는 이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제는 재수 없어 걸리는 암이 3분의 1하면은 그거는 전자파예요. 그 전자 나쁜 파장을 깨부시는 게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은이에요. 은. 뭐 원하시면 이따 우리 집에 가 보여주는데 전자파 측정기 놓고 은 팔찌 이렇게 딱 놓으면 그냥 제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이 계류마늄 같은 거 섞은 그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다가 스마트폰 딱 넣어가지고 전화하면 휴대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멍만 있으면 전자파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들어온 걸 갖다가 흘러나가게 해버리면 돼요. 모여있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먹는 이유도 우리 몸에는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많이. 그죠? 근데 도시의 공기 중에 마이너스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 숲속에 가든지 폭포 밑에 가면 마이너스 이온이 많은데 우리 그거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제일 많은 것이 탄소입니다. 수치입니다. 몇천 년 동안 그 마이너스를 내니까. 그래서 이 몸 안에 활성산소라든지 플러스 전자파를 딱 물어가지고 상쇄시키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가마솥 그 뭐 물 끓이고 요리하다 보면 안 쓰면 막 녹슬잖아. 그죠? 근데 불 때는 아궁이 밑에 녹쓰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써요. 왜요? 활성산소를 갖다 다 딱 잡아가지고 산화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볶은 곡식을 계속 먹을 때 건전지 안에 탄소막대처럼 소화기 안에 탄소막대가 딱 써가지고 나쁜 유해 전자파를 잡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일단 병을 치료하는데 첫째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되면은 그거는 이미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은 1년만 지내도 1억씩 씁니다. 왜? 좋다고 하면 자꾸 쫓아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 약도 먹을 수 있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집을 짓는 거예요. 문제는 집을 질 때 기초 안 하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기초 없이 집을 잘 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버려요. 어떤 엉성한 집이라도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벽체를 다 허물고라도 뭐가 됩니까? 리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과 떡 아침 점심 잘 먹고 반드시 저녁 굶고 잘 때 문 좀 열고 자고 뜨겁게 자지 말고. 왜냐하면은 되게 그 면역 기능이 자가 면역질환은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의 제일 원인은 등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너무 열이 들어오면은 열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열을 내기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들어온 걸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목욕탕이라든지 한증막 온천 가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아마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그죠?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예, 폐를 닫아버려요. 그럼 나오면 핑하고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절대 뜨거운 방에 등대고 좀 자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폐가 열리면서 산소가 잘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연탄 깨서 취하면 지정신 잃어버리듯이 면역계도 산소가 부족하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걸 할 수는 있지만 제일 기본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이 생활 습관만 바로 해도 또 마음만 또 바로 가지게 되면은 거의 병은 내 몸 스스로가 이겨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병은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돈 줄 테니까
재수 좋아져서 한 방에 낫는 약을 찾아다니니까 그게 답이 없잖아.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은을 꼭 많이 좀 찬다는 거. 그것이 내 몸속에, 내 이 머릿속에, 여러분 말을 안 해 그렇지 얼마나 생각에 잡념이, 공상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유일한 파장이 은혜 파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오죽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차려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놓고 봐야 되거든요. 몸의 파장을 안정시켜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전자파 공해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패드 물론 이불 하고 다 하면 좀 비싸겠지만 패드 몇 년 쓰느냐? 사모님 연세 얼마입니까? 52이면 죽을 때까지 써요. 10년 쓰는 자동차도 몇 천만 원 주고 사는데 평생 내가 고통당하는 이 전자파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전자파 없는데 어디 도망갈 데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변이된 세포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스트레스다 이러는데, 어쨌든 종교를 좀 가지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질문 받을게요. 살아가신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 자, 그럼 제가 얘기 드릴게요. 활성산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목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제 산화력이 강한 산소예요. 이것이 이제 세포를 갖다가 녹슬게 해버려요. 쇠를 녹슬게 하듯이. 그래 되면 그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세포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제일 많이 없애는 게 비타민 C. 근데 비타민 C보다 5배나 많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뇌의 송가선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 잘 들어보세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뇌의 송가선에서 언제 분비되느냐? 어두워질 때만. 햇빛이 사라져서 어둠이 올 때만 감지해서 이 뇌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근데 이런 전등불빛이 오든지 해도 송가선체는 작동이 안 돼요. 멜라토닌을 분비를 못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불을 다 끄고 자도 그러면 이게 광파라 그죠? 태양빛이나 이런 전등의 불빛과 스마트폰 중계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송가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구분을 못해요. 빛의 파장이나 스마트폰 파장을 똑같이 밝다고 인식해서 뭐를 분비를 안 해요? 멜라토닌을 분비 안 해버려요.
비타민C 아무리 모두 대책이 없어요. 왜? 비타민C에 5배나 더 많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잠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집안에 스마트폰 켜면 다 들어오잖아요. 이미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흘러서 땅으로 빠지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우리 사모님이 맨 땅에 거기서 뭐 잘 수도 없잖아, 그죠? 뭐 요즘 다 아파트 생활이니까 접지 콘센트에다 접지 시켜가지고 접지 패드를 깔고서 자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 화물차 가서 배터리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단자를 차체에다 딱 붙여놨어. 그럼 차체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석이 있어요. 접지 방석이. 그걸 어디다 꼽을지 아세요? 차체에다 이렇게 접지를 해놓으면 몸에 부러지는 배터리로 가고 배터리 마이너스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접지를 해야죠. 그 접지 방송을 하면 낫겠죠, 그죠? 그냥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구리가 우리 몸 안에 균을 많이 죽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멀리 갈 때는 이제 꽹가리 있죠, 꽹가리를 차에다 옆에 딱 달아놔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 라디오 소리 그 꽹가리에 받쳐가지고 구리 파장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몸으로 들어오면 뭐를 할까요? 살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당 굿해가지고 구리 파장으로 병 고치는 거나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 면적이 넓은 게 좋으니까요. 집안에다가 밤에 잘 때 그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큰 진 같은 거 하나 놔두면 집안에 바퀴벌레 없잖아요. 왜? 간이 없는, 척추뼈가 없는 거는 간이 없으니까 걔들은 구리를 해독을 못하니까 구리 파장이 들어가면 저가 죽으니까 가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거, 모르면 미식이고 알면 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강의하신 거 보니까 기능을 10배. 살균요. 이제 은이나 이런 구리 이온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암은 이제 염증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제 정상 세포는 겉이 플러스고 안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균은 겉이 마이너스고 안이 플러스예요. 방사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균의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를 파장을 빛으로 튕겨내 가지고 파괴시키는 게 방사선 치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파는 유향과 몰약이라는, 몰약은 M+라는 거는 그 유향과 몰약이라는 나무의 송진입니다. 이거는 방부제예요. 그 설탕도 방부제고 소금도 방부제예요. 이거는 균이 있으면은 생선에 소금 쳐놓으면 안 썩지 않습니까? 매실에다가 설탕 넣어놓으면 쪼그라들어 버리듯이 균의 체액을 밖으로 빼내가지고 말려 죽이는 게 방부제로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그 물에 있어가지고 산소는 O는 마이너스입니다. H2O 그러면 H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균도 겉이 마이너스고 활성산소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길이는 밀어냅니까? 붙습니까? 밀어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굴이라든지 은의 이온이 들어가면은 플러스잖아, 그죠? 이것이 붙여가지고 껍질을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모든 균은 껍질을 태워 죽이지 않으면 다시 재생이 돼요. 그럼 일반 항생제는 어떻게 할까요? 균의 껍질을 파괴를 못해요. 껍질 속에 내부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생이 돼서 살아나서 내성이 새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화산이라고 그러죠. 후화산, 그렇게 은이라든지 구리는 그런 면에서 살균력이 대단한 거죠. 예. 이제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 수입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뭐 수입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쓸 것이다 이런 건데, 그렇다고 이게 100% 효과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내 몸에 기능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잘 죽이는 물질들이 성경에 보면은 은과 녹과 수은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리가 결국은 간을 통해서 해독돼 나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임질 매독 잘 안 나는 거는 전부 다 수은 썼어요. 수은. 근데 수은이 제일 많이 든 게 쇠비름이에요. 일반 메탈 수은은 축적이 돼 가지고 신경에 장애를 일으키지만은 황이나 염소나 산소와 이렇게 결합이 된 무기 수은은 살균력은 있으면서 축적이 안 돼요. 쇠비름 싸잖아요. 그거 오래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장명체를 안 합니까? 그 쇠비름 우리 파는 거 한 병에 3만 원밖에 안 가요. 한 달 반이나 2달까지도 먹는데 끓여 먹으면 힘드니까 그런 거 하고 녹그릇하고 좀 쓰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만 환자들 있죠. 비만이 주로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는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준대요. 근데 여기 우리 저 거래하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배가 이래요. 뭐. 그래서 그걸 좀 줘봤어요.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한 달에 10kg 빠져버려. 이게 그게 갖다 결국은 엄청난, 실제로 우리가 보면 무슨 그게 효과가 있겠냐 하지만은 요번에 저 뭡니까 그 노벨상 받은 사람 개똥쑥에서 들었지, 그죠? 똑같은 그런 게 우리가 밝히지 못했지만 옛날부터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들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을 굶는 제일 큰 이유는요, 우리가 서커디안 리듬이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바이오 리듬입니다. 낮에는 아침에는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질 때 얘들은 퇴근하고 정비하는 호르몬이 해질 때 분비돼요. 근데 저녁에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은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을 때 위가 비워야 되니까 늦어도 8시에는 비워야 되거든요. 위에 보통 음식이 6시간 머물러 있다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병의 90%는 고쳐요. 그렇게 하고 일찍만 자면. 일찍 자면 아까 말한 멜라토닌이 나와서 다 고쳐줄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누에는 뽕잎, 송충이는 솔잎 아닙니까? 휘발유차는 휘발유, 경유차는 경유. 인간은 주식이 곡식이어야 돼요. 곡식을 든든하게 안 먹으면 허기져서 저녁을 못 굶습니다. 예. 뭐 허접지 않게 먹어 놔놓고 나는 저녁에 배고파서 못 굶어. 제대로 안 하고 그랬죠. 곡식 떡만 충분히 해서 좀 반찬 간간하게 해서 먹어 놓으면 절대 저녁에 음식 생각조차 안 납니다. 근데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은 침을 따라갈 게 없어요. 예.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청암산 연구소가 있는데요. 3,000명이었어요. 서경환 씨가 나와서도 증언했죠.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자는 거 위해서 옥당요법이라 그래서 침을 제일 중요시했는데 침이 하루에 1,500씩 나옵니다. 뭐가 중요해요? 침을 안 섞으면 어떤 음식도 독이에요. 침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입안에 살균이 안 돼서 충치부터 먹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침을 가장 잘, 우리가 긴장하면 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라 그지요. 몸의 긴장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것은 눕는 자세예요. 눈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입에 엮고 씹어보세요. 그 맛이 환상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씹혀지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암 환자 다 누워서 먹어 고쳤어요. 그거 이상 가는 치료제는 없어요. 침만큼 명약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씨앗도 입에 물고 있다 심으면 생명력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보암직 먹음직이라고 딱 차려놓고 봤을 때는 이게 욕구를 못 이겨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누워서 편안하게, 예, 결국 이것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예, 지금 제일 좋은 명약, 철저히 씹어 먹고 저녁 굶고 일찍 자는 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는 약이 없어요. 전자파 빼는 약이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패드 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반 전자파 패드 나오는 거는 3, 40만짜리 있어요. 그거는 0.5cm마다 그냥 은선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완전히 은 65%, 은사, 폴리 35%, 천을 짜버린 거예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뭐 누가 어떻다? 아니요. 이건 상식이에요. 저희가 왜 공개적으로 뭐 강의를 왜 하는데요? 진짜 좋은 거는 공개적으로 하고 다 알고 누구라도 편견 없이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숨어가지고 이거 진짜야 하고 몇백만 원짜리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우시라고요. 등 뜨겁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눈 감고 씹으면은 침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씹고. 근데 보통 병원에서는 모든 땅이 이제 오염이 돼 있잖아요. 자, 채소는 먹지 마세요. 채소는 그 질소가 많아가지고 몸이 자꾸 식어 들어가요. 생채소, 생과일을 먹으면 몸이 식어 들어가서 몸이 피가 차지면 굳어버려요. 순환이 안 되면 안 돼요. 몸이 열이 없으면 거의 다 자가 면역 질환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볶음국식으로 말하는 볶음국식에다가 말린 나물들, 미역국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해서 잘 드시면 돼요. 음식 가리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 종류라든가. 우유, 뭐 사이트가 들어가서 들으면 나와요.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건 단백질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왜 단백질 음식으로? 고기 먹고 화장실 가보면 썩는 데가 나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 소화액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식탁 위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고기는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어서 대변에 냄새나는 걸 보면 안 되겠죠. 인간의 소화기관에 안 맞는 음식이에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우리 몸에. 예, 그 생채소 먹으면 썩어서 깨서 차고. 보통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뭐 자연 치유하는 데서는 채소를 이제 색 있는 거를 골고루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배에 가스만 차고 방구만 나오고 소변 자주 보니라고 잠도 못 자고요. 질소가 많아서. 그래서 피가 자꾸 식어 들어가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요, 이 간에서 그 당을 저장하는 게 250g 이상을 저장을 못 합니다. 그 이상이 들어오면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에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말랐는데도 혈액 검사하면은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게 왠데요? 과일 많이 먹어 그래요. 내 몸에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넣어놓고 안 태우면 그게 기름으로 바뀌어버려요. 고농축 탄소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 사이트 들어가면 강의해놓은 게 한 100 한 몇십 개 돼요. 한 150개 되지, 그죠?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에 오늘 다 알 수는 없고, 오늘 일단 첫 만남에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